먼저 이번 주 블로그 주제를 요청했더니 각 주제를 기반으로 주제에 대한 핵심 메시지부터 수익화를 위한 연결 가능한 제휴 상품 추천, 그리고 사람들의 검색 의도까지 함께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 주제를 선택하고 초안 작성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문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냥 작성된 게 아니라 여기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고품질로 작성된 블로그 초안 글입니다. 다음으로 초안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수 요청을 했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칙에 부합한 초안이 완성되었고, 다음 단계로 이 글을 인스타부터 스레드, X, 그리고 뉴스레터까지 4개 채널에 맞는 컨텐츠로 변환 요청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각각 파일로 생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업데이트를 요청해서 이번에 작성된 글 주제를 저장해서 다음 주제를 요청할 때 반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블로그 글 작업을 반복하면 할수록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코워크 시스템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어디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나만의 고품질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나만의 코워크 시스템을 처음부터 함께 단계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로는 블로그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이고,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서 활용하면 자신만의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기대한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먼저 살펴볼게요. AI를 다루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새 채팅창을 켜고 매번 새로 설명하고 결과를 받고 끝. 두 번째는 인프라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한번 시스템을 셋업해두면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이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오늘 만들 블로그 운영 시스템이 바로 이 인프라 방식입니다. 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이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할 것이고, 코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만약 코워크가 처음이라면 영상 아래 코워크 초보자 가이드도 남겨놓았으니 자유롭게 참고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작업의 기준이 되는 기본 폴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폴더가 시스템 전체의 가장 위층 규칙이 됩니다. 먼저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코워크 OS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공통 자료를 모아둘 폴더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름은 라이브러리라고 짓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일을 만들 차례입니다. 바로 cloud.md 파일입니다. md 파일은 그냥 텍스트 파일입니다. 메모장으로 열 수 있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코워크는 매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폴더 안에 cloud.md 파일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파일이 있다면 그 안에 적힌 규칙을 먼저 읽고 그 규칙에 따라 작업을 시작합니다. 즉, 이 파일에 적는 내용이 모든 작업의 기본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cloud.md 파일을 작성할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작성할게요. 참고로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 수 있으면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장 위에는 먼저 제목으로 컨텐츠 빌더 코워크 OS라고 입력할게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목을 입력할 땐 이렇게 샵 하나면 가장 큰 제목, 샵 2개면 부제목, 샵 3개면 소제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시스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줄로 작성하세요. 저는 이 워크스페이스는 1인 컨텐츠 빌더의 블로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작성하고 모든 작업은 이 기본 규칙을 따른다라고 추가할게요. 그 아래에 4가지 규칙을 적을 건데 메모리 시스템부터 라우팅 맵, 작업 공간 생성 규칙, 참조 자료 위치입니다. 모두 각각 부제목으로 먼저 입력할게요. 첫 번째 규칙은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새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memory.md 파일을 읽고 시작하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거 기억해라고 말하면 memory.md에 추가하라고 적습니다. 이 두 줄이 있으면 다음에 새 채팅창을 열어도 이전에 기억해둔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라우팅 맵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작업이 들어왔을 때 어느 폴더를 열어야 하는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글톤 작업은 보이스 스튜디오 폴더, 블로그 주제 및 초안 작성은 블로그 스튜디오 폴더, 배포는 공유 스튜디오 폴더, 이런 식으로 적어둡니다. 지금은 이 폴더들이 아직 없지만 다음 단계에서 하나씩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규칙이 있으면 다음에 어떤 요청을 하든 코워크가 알아서 맞는 폴더를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작업 공간 생성 규칙입니다. 사용자가 새 작업 공간 만들어줘 라고 하면 해당 이름으로 하위 폴더를 자동 생성하라고 작성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 클로드.md, 메모리.md, 리소스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여기서 클로드.md 파일은 클로드가 마음대로 내용을 채우지 않도록 빈 파일로 만들라고 규칙을 추가하고, 메모리.md 파일은 처음에 빈 파일도 괜찮지만 작업 공간 역할에 맞는 빈 섹션 헤더 정도만 만들라고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는 빈 파일로 만들라고 했지만 처음에 큰 틀을 클로드가 만들어주길 원하면 이 규칙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규칙을 통해 앞으로 작업 공간 만드는 건 명령어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참조 자료 위치입니다. 공통으로 사용할 자료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다고 적습니다. 여기까지 클로드.md 파일을 저장할게요. 다음으로 메모리.md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 파일은 처음에는 거의 비어 있어도 됩니다. 두 개 섹션만 미리 만들어두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활성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이 어떤 것인지 적히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사항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코워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하나씩 누적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두 자리를 비워두지만 작업하면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이 파일을 memory.md 파일로 저장할게요. 이제 코워크로 이동해서 만든 폴더를 프로젝트로 저장할게요.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클릭한 뒤 다른 폴더 선택을 통해 코워크 OS 폴더를 선택할게요. 이 폴더 안에서는 더 이상 권한을 묻지 않도록 권한을 항상 허용해 줄게요. 이제 첫 번째 작업 공간을 만들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 것은 보이스 작업 공간입니다. 내 블로그 글의 톤과 문체를 학습시키는 작업 공간입니다. 왜 이걸 가장 먼저 만드냐 하면 모든 글의 출발은 톤이기 때문에 이게 잡혀야 그 위에 다른 작업이 쌓입니다. 코워크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 한 줄을 입력하면 코워크가 아까 기본 폴더에 적어둔 작업 공간 생성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위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고 그 안에 클로드.md, 메모리.md, 리소스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성된 폴더를 확인하기 위해 코워크 폴더를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 요청대로 보이스 스튜디오 폴더가 생겨났고 클릭해보면 요청대로 클로드 및 메모리 MD 파일과 리소스 폴더가 생겼습니다. 확인했다면 뒤로 나갈게요. 이제 내 글의 톤을 파일로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내 블로그 글 5개에서 10개를 모아주세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글이 많지 않으면 5개도 충분하고 정말 글이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블로거의 글로 시작해도 됩니다. 글을 파일로 모았다면 라이브러리 폴더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포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폴더 안에 모아놓은 글 파일들을 모두 넣어주세요. 저는 예제로 준비한 글을 추가할게요. 추가한 뒤 코워크로 돌아가세요. 프롬프트로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금방 만든 포스트 폴더에 있는 글들을 모두 읽고 여기 명시한 항목을 추출한 뒤 실제 글에서 발췌한 예시와 함께 보이스 원칙 MD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실행해 볼게요. 여기 폴더에서 보기를 통해 결과로 만들어진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공한 문서, 글 파일들을 토대로 어조와 자주 쓰는 문장 시작 패턴, 절대 안 쓰는 표현 등 요청에 맞게 모두 추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파일이 앞으로 모든 글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보이스 스튜디오에 자동으로 생성되었던 클로드.md 파일을 열어서 작성해 볼게요. 참고로 기본 폴더에 클로드.md 파일을 이미 작성했는데 왜 또 작성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파일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다릅니다. 기본 폴더의 클로드.md는 시스템 전체의 규칙이고 작업 공간 안의 클로드.md는 그 작업 공간만의 규칙입니다. 보이스 스튜디오라고 제목을 입력하고 이 작업 공간은 블로그 글의 톤과 문체를 관리한다라고 입력했어요. 작업 공간 규칙은 3가지로 명시했는데 첫째는 글 작성할 때 이전에 생성했던 보이스 원칙 MD 파일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톤 검수 요청이 들어오면 보이스 원칙과 대조해서 차이점을 짚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톤 패턴을 발견하면 보이스 원칙 파일에 추가하도록 했어요. 이 세 줄이 있으면 이 작업 공간은 톤 관리 전담 부서가 됩니다. 그럼 저장할게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블로그 스튜디오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 작업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주제 발굴부터 초안 작성, 그리고 제휴 링크 삽입까지 블로그 글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코워크에서 블로그 스튜디오를 위한 새 작업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게요. 결과적으로 코워크 폴더를 통해 확인해보면 여기 블로그 스튜디오 폴더가 생겼고 이전과 같이 클로드 및 메모리 MD 파일과 리소스 폴더가 생겼어요. 그럼 클로드 RMD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열어주세요. 첫 번째 섹션은 블로그 정체성입니다. 내 블로그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주 독자는 누구인지, 발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평균 글 길이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를 한 줄씩 적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주제를 추천받거나 글을 작성할 때 이 정보가 자동으로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내 블로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은 글 작성 워크플로우입니다. 블로그 글 작성 요청이 오면 반드시 다음 순서를 따르라고 적을게요. 첫째는 작성했던 보이스 원칙 MD 파일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제 검토하기, 메모리.md에서 최근 발행 글 섹션을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는지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메모리.md에 이런 섹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글을 발행할 때마다 이 자리가 자동으로 생기고 누적됩니다. 셋째는 초안 작성으로 방금 읽은 보이스 원칙 톤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넷째는 제휴 링크 검토로 이 단계에서 참고할 어필리에이트 인벤토리 파일은 이 다음에 바로 만들 예정입니다. 어울리는 제휴 상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삽입 후보를 제안합니다. 이 네 단계가 자동으로 흘러가는 게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섹션은 주제 발굴 규칙입니다. 이번 주 주제 추천해줘라고 하면 명시한 내용을 모두 참고해서 주제 후보 3개를 제시하라고 작성했어요. 최근 발행글의 중복, 독자 반응이 좋았던 주제 패턴, 수익화를 위해 연결 가능한 제휴 상품까지, 그리고 각 후보마다 제목, 핵심 메시지, 연결되는 제휴 상품, 예상 검색 의도를 함께 제안하라고 적습니다. 이 한 섹션이 있으면 주제 추천 받는 게 한 줄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네 번째 섹션은 제휴 마케팅 규칙입니다. 사용 중인 제휴 프로그램에는 쿠팡 파트너스, 알리 어필리에이트 등 자신이 쓰는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규칙도 명확히 적습니다. 제휴 링크는 글 한 편당 최대 3개, 본문 흐름을 끊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제휴 링크가 들어가는 문단 뒤에는 반드시 쿠팡 파트너스 활동 고지문을 자동 삽입하기, 정책을 어기지 않도록 후킹용 클릭베이스성 표현 금지, 자기 사용 경험 한 줄 이상 첨부해서 신뢰도 확보 등 이런 규칙들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토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발행 후 처리입니다. 글이 발행되면 자동으로 메모리.md의 최근 발행 글 섹션에 발행일, 제목, 사용된 제휴 상품을 추가하라고 적습니다. 이 한 줄 덕분에 다음 주에 주제 발굴을 할 때 중복 체크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이제 이 파일에서 언급했던 제휴 인벤토리 MD 파일을 리소스 폴더 안에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affiliate inventory.md입니다. 이 파일에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제휴 가능 상품을 정리합니다. 먼저 준비한 예시 내용을 입력할게요. 단순히 사용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입력한 뒤 상품마다 카테고리, 상품명, 가격대, 추천 이유, 어울리는 블로그 주제, 그리고 제휴 링크를 작성합니다. 처음부터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5개 정도로 시작해서 글을 쓰면서 추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는 자산이 되는 이유는 인벤토리가 쌓일수록 코워크가 새 글을 쓸 때마다 이 안에서 어울리는 제휴 상품을 찾아서 자동으로 연결 후보로 제안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작업 공간은 공유 스튜디오입니다. 발행된 블로그 글 한 편을 다채널 콘텐츠로 변환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새 작업 공간을 만듭니다. 코워크 채팅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할게요. 코워크 폴더를 통해 확인해보면 이렇게 공유 스튜디오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클릭한 뒤 클로드 RMD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열어볼게요.
이 MD 파일의 핵심은 블로그 글을 변환시킬 때 적용될 4개 채널의 각각의 톤, 길이, 그리고 핵심 규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부터 스레드, X, 그리고 뉴스레터까지 각각 원하는 사항을 명시했어요. 다음으로 변환할 때 진행될 워크플로우를 작성할게요. 블로그 글 한 편이 들어오면 첫째는 보이스 원칙 파일을 로드해서 기본 톤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명시한 채널별 규칙에 맞춰 4개 컨텐츠를 동시에 생성합니다. 셋째는 제휴 링크가 들어가는 채널에는 채널별 고지문을 자동으로 삽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은 각각 파일로 저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완료했다면 저장해주세요. 이제 이 작업 공간을 통해 한 번의 명령으로 4개 채널 컨텐츠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보이스, 블로그, 그리고 공유 스튜디오 작업 공간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시스템 위에서 실제로 블로그 한 편을 발행해 볼게요. 클로드 코워크 새 창에서 프로젝트는 코워크 OS를 기반으로 설정한 뒤 AI 도구 관련해서 이번 주 블로그 주제 3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블로그 스튜디오에 작성된 클로드.md를 통해 블로그 정체성과 주제 발굴 규칙 내용을 기반으로 제한된 주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여기 연결 가능한 제휴 상품은 현재 입력된 상품 정보가 거의 없지만 제휴 인벤토리 MD 파일을 참고해서 주제와 연결 가능한 제휴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서 제안해주는 것도 인상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택한 주제를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참고로 초안글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블로그 스튜디오에 있는 클로드 MD 파일을 참고해서 먼저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보이스 원칙을 읽은 뒤 톤에 맞춰서 작성하고 본문의 제휴 링크 삽입 후보도 제안해주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실행해 볼게요. 여기 요청한 주제로 초안이 완성되었고 블로그 스튜디오 폴더에 생성된 문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이 초안글은 그냥 작성된 글이 아니라 제공한 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휴 링크 후보 위치까지 함께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글에 보이스 원칙 파일에 명시된 톤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검수를 받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검수 부분은 보이스 스튜디오 파일에 있는 클로드.md 파일에서 명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톤 검수 요청이 들어오면 보이스 원칙 파일에 명시된 항목들과 대조해서 차이점을 짚어주라고 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코워크로 돌아갈게요. 방금 쓴 초안 톤이 내 보이스 원칙에 맞는지 검수해달라고 요청할게요. 결과적으로 검수를 통해 내가 명시한 원칙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클로드가 정리해서 알려주고 단순히 수정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검수를 통해 보이스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완벽한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공유 스튜디오를 통해 인스타그램, 스레드, X, 그리고 뉴스레터로 한 번의 컨텐츠를 변환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공유 스튜디오 규칙대로 4개 채널 컨텐츠로 변환해줘라고 입력할게요. 이렇게 4가지 MD 파일로 각각 생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스타그램부터 스레드, X, 뉴스레터까지 하나의 블로그 글을 통해 각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한 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모리를 업데이트 할게요. 코워크에서 이번 글 발행 완료해서 메모리 업데이트 해줘라고 입력할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블로그 스튜디오의 메모리.md 파일에 나오는 최근 발행 글 섹션에 이번 글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 추천을 받을 때 이번 글이 자동으로 중복 체크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스튜디오에 있는 메모리 MD 파일에 잘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날짜와 글 주제 그리고 글에 사용된 제휴 제품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 한 채팅에서 사용한 명령어는 크게 4개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 주제를 요청했고 주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두 번째로 선택한 주제로 블로그 초안 작성을 요청했어요. 세 번째로 작성된 초안에 대한 검수 요청을 해서 알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했고 검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반영 요청에서 완성도 높은 초안을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배포할 다른 채널 콘텐츠로 변환 요청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블로그 글과 4개의 다른 채널 콘텐츠까지 한 번에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업이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매주 반복될수록 메모리에 글이 쌓이고 제휴 인벤토리가 누적되고 보이스 원칙도 점점 정교해집니다. 이렇게 시스템은 매주 더 똑똑해져서 컨텐츠 품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그린코끼리와 함께 성장합시다.